네, 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10월의 셋째 주 10월 18일 또 19일 양일간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그 방송 사고 녹화가 안 된 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원래 9시 반 넘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10시 반, 1시간이나 늦었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 예상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이 10월이 되면은 말들이 살이 찌고 컨디션이 좀 변화를 많이 보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참 지난주에 힘의다님하고 JJY999님이 저한테 게시판에 남기신 글 다음번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일단 양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목요일 어제 조교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전에 이미 공부는 다 해놨기 때문에 예상은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 조교를 못 봤기 때문에 어떤 그 순서 이런 것들 조교의 패턴은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예상을 하는데 좀 바쁘게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어떤 그 추천 경주 이런 것들은 좀 골라내지를 못했습니다. 일단 경주마다 가면서 어차피 이 UCC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추천 경주보다 그런 쪽에 좀 가닥을 잡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제 추천 경주가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10월 18일 1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00m 12마리가 출전해 있습니다. 국내산 육군 마필들인데 부진마들이죠. 여기 지금 4번 신비정상이나 에스페로가 인기를 차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략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5번 센트럴, 낭만 센트럴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권에 올라와 있는데 종합시 한번 볼게요. 그렇습니다. 한 12군데가 올라왔습니다. 거의 다 잡은 걸로 지금 되는데, 자, 골드 마운틴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신비정상이나 지난번에 뛴 거 1분 18초 좀 기록이 상당히 저조하죠. 저조하고, 그다음에 에스페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몸놀림이 좀 뻣뻣해서 매번 그만큼밖에 못 뛰는 마필. 그다음에 또 디스틸드의 혈통이라든가 얘의 어떤 체형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크게 뛸 마필은 아니고요. 없어요. 럭키시스터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왼쪽 뒤 많이 절고 있어요. 파행. 조교가 지금 많이 세졌기 때문에,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 예상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골드 마운틴만 좀 얘기하고 지나가겠는데 2살짜리입니다. 이제 두 번의 경주를 펼쳤는데 아직 힘이 좀 절차 있고 전체적으로 좀 채공 시간이 있는 그런 주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린 마필들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런 것들. 좀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그게 좀 나아진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는 여러분들 그 3번 에스페로나 4번 신비정상 쪽보다는 이 골드 마운틴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골드 마운틴이 만약에 입상을 한다 그래도 이 경주는 배당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 경주입니다. 지금 4번 신비정상하고 역시 이제 그 8번 골드 마운틴이 인기 1,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전혀 없습니다. 골드 마운틴은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차후에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1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2경주입니다. 1300m고요. 국내산 육군 마필들입니다. 자, 이제 오발탄도 자세가 높고요. 그 호크잉의 혈통이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환희의 창가. 자, 5번 장산 제왕이 있는데, 제가 목요일자는 제가 조교를 못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중 내내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까지 이 장산제왕의 어떤 그 보행이라든가 몸놀림을 보면은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직 어린 티도 있고요. 그다음에 힘이 덜 차 있어서 그런지 말이 좀 그 흔들리는 주행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1위권인데 11군데 예상을 했네요.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태산천하입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이렇게 잘 뛰었는지 좀 저도 의아합니다. 이마필 글쎄 뭐 기록만 갖고 본다면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이마필을 뺄 수는 없는데 말이 지금 너무 많이 흔들려요. 상당히 많이 흔들립니다. 3살짜리고 데뷔전이 좀 늦은 마필인데 파행기도 있고요. 한쪽으로 조금 그 치우치는 주행이라 그럴까요? 똑바로 뛰지를 못하는데 지금 상대가 없어서 아마 이 경주에서 이 태산초나가 인기 좀 상위 클래스를 차지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이 경주는 제가 이미 봐둔 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2번 환희예차입니다. 환희예차인가입니다. 인기 한 3위권에 하나, 4위권에 하나인데 뭐 사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큰 능력이 없는데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 지금 5번 장산제왕이라든가 10번 태산천하가 인기권이라면 한번 좀 메리트가 있죠. 14번을 뛰면서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 마필인데 상대적으로 이 실전 경험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주 자체가 안 빠르기 때문에 얘가 2번 게이트면 그 선두권에 쫓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선행을 가든 간에 5번 장산제왕이 선행을 간다면 바로 뒤에 쫓아갈 수 있는 마필이 이 환희예차인가입니다. 환희예차인가. 지금 뭐 아직 3주 만에 출전하고 잉글랜드 혈통이고 모든 조건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딱 하나 얘한테 유리한 점이 이 전개라는 겁니다. 전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선두권에 붙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마필이 이 1300m 거리가 너무 길어요. 얘네들한테 장산제왕이나 태산천하한테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자, 이 경주는 2번 환희예차인가인데 컨디션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공략을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환희예차인가입니다.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고요. 군해산 5군입니다. 자, 담양축제, 그렇죠. 그 다음에 신규 강자 있고, 로이카, 최고사랑. 자, 이런 마필들이 지금 3번, 5번, 10번. 자, 이 신규 강자와 로이카, 최고사랑이 인기권에 있는데, 지난주 첫 경주죠. 블러드 하운드가 입상을 했는데 아마 일요일 첫 경주일 겁니다. 첫 경주인데 지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동철 기수가 지금 호주 연수가 있어요. 조기사 수업을 받느냐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조금 그 마방에서 처져 있는 말이랄까요. 조금 그 비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을 지금 문정균 기수나 다른 여타 기수들이 좀 기승을 하고 있고, 좀 인기권에 있는 기수들은 뭐 서승훈 기수라든가 이런 기수들이 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화창한 날 그동안 그 김동철 기수의 조교 그 내용을 보면 좀 아껴서 조교를 못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너무 그 좀 아껴서 조교를 해요. 좀 이렇게 가끔은 한 번씩 이렇게 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그래서 지난주에 문정균 기수가 그 블러드 하운드를 좀 강하게 훈련을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블러드 하운드. 자, 근데 이 화창한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 김동철 기수에게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 화창한 날이. 근데 이번에는 문정균 기수한테 매를 맞았는데, 매번 그 제가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좀 체구는 좀 작지만 상당한 그 부드러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는 지금 이 신규 강자도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행 불량마죠. 그래가지고 재검을 치르고 나온 마필이고요. 그 다음에 로이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천혜 강자랑 뛸 때 이 순위가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강착으로 인해서 외곽 사행하는 마필. 뭐 직전에 뛰어봤기 때문에 뭐 크게 뭐 그 다른 어떤
능력이 저하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좀 어린 티가 있다라는 겁니다. 호크잉의 혈통이고 역시 고개가 높죠. 최고 사랑입니다.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최근에 와서 두 번의 경주를 보면 각질, 습성을 지금 변경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죠. 바닥에서 올라와요. 그동안에 뭐 두소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들 보면 초반부터 타이트하게 좀 밀어붙였는데 문세영 기수는 이마필의 어떤 뭐랄까 습성 이런 것들을 좀 성격을 좀 알아내고 요즘에는 취입으로 전개를 바꿨어요. 결국 이 화창한 날이 정상적인 전개를 한다면 선입권에서 경주를 펼칠 수가 있어요. 경주 자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로이카라든가 신규 강자 뒤에 바짝 붙어 갈 수 있어요. 최고 사랑보다는 앞에서 경주를 펼치기 때문에 막간 종류가 많죠. 복승식은 조금 위험성이 다분히 있지만 삼복승식 정도는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창한 날의 컨디션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요. 글쎄 뭐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인기권에 한 4위권에 있기 때문에 4, 5위권에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그렇게 크지 않다. 어떤 신마들의 로이카나 신규 강자가 어리기 때문에 실수를 해줘야 오는 그런 상황이죠. 3차권까지는 좀 봐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거리는 1200m고요. 역시 그렇죠. 금화 빅토리하고 콩코드 모멘트, 레츠고론. 레츠고론 같은 경우는 5번이죠. 레츠고론 같은 경우는 문세영 기수가 좀 기승을 해서 이렇게 인기 3위권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콩코드 모멘트하고 두마필만 놓고 봤을 때는 콩코드 모멘트가 전력상 한 수위예요. 여러분들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데 문세영 기수가 그만큼 기승술도 좋은 건 좋지만 어떤 전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인다라는 얘기죠. 빨리 그 실수를 또 만회할 수 있는 기승술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말과 말의 어떤 능력만 비교를 한다면 콩코드 모멘트가 한 수위입니다. 자, 여기 이제 금화 빅토리가 선행을 나서고 이제 후착 싸움이죠. 콩코드 모멘트하고 레츠고런하고 두마필이 후착 싸움인데 전혀 배당의 메리트 아마 최저배당일 겁니다. 콩코드 모멘트 모르죠. 레츠고론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콩코드 모멘트가 그만큼 배당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크게 올라갈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복병마가 이 노던 사일런스입니다. 노던 사일런스 8월 28일 날 요 배통이 있었네요. 근데 아직은 말이 지금 플리트 비체라든가 여러 마필하고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걔네들도 잘 못 따라가요. 근데 이 뛰는 자세를 보면은 상당히 글쎄요 크게 뛸 마필은 아니어도 2군까지는 무난히 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약간 채공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림돌입니다. 흠인데 다른 거는 여타 다른 조건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등치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아직 근성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힘이 차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경주는 메리트가 전혀 없어요. 해운도 그렇고 서클 더 외건즈도 그렇고 스킵더 브레이도 1200은 안 되죠. 좀 짧죠. 얘도 이기려면 선행을 나서야 되는데 금화 빅토리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일단 인기권에 있는데 레츠고론을 현장에서 보고 컨디션이 조금만 그러니까 두마필만 비교하면 되죠. 콩코드 모멘트하고 레츠고론하고 비교를 해서 저배당이라도 공략을 어떤 한쪽으로 공략을 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닥을 잡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포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노던 사일런스가 어떻게 뛰나 이번에도 아마 착순을 들어오긴 힘들 겁니다. 근데 그 변하는 과정, 말의 어떤 걸음이라든가 경주에서의 어떤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던 사일런스를 좀 주시해서 보자.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거리는 1000m고요.
그렇게 크게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이 경주에서는 없어요. 뭐 지금 과천거목도 여기 와 있고, 용왕시대 하나 정도가 좀 그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9월 13일날 요배통 때문에 그런지 조교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죠. 여러분들 저희 서울용마책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한번 뒤져보시면 좋겠어요. 출발 연습만 했는데 직전에는 상당히 그 기간을 일정을 좀 오래 했어요.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파, 질병 여파 때문에 그런지 절전을 펼쳤고요. 자, 이번에는 일정도 짧고 가볍게 훈련을 하면서 그냥 출발 연습만 좀 한 2번 했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좋은 편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런 예를 들죠. 제가 아무리 훈련 열심히 운동을 해도 칼로리스나 항영조 못 이기듯이 마찬가지예요. 용왕시대도 지난 그 1200이나 1300에서 뛴 걸음만 갖고만 뛰어도 여기서는 입상권의 한 자리 무난히 차지할 수 있는 마필이다. 후차권을 찾는데 이 갈색바람입니다. 갈색바람도 보면은 요 지금은 요 어드마이어 돈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 마필의 어떤 혈통을 제가 지금 딱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는데 좀 몸놀림이 좀 뻣뻣해요. 둔탁해요. 둔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게 크게 능력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동반의 대항도 조금 전체적으로 발심이 조금 약간 높죠. 그다음에 과천구목은 많이 죽었으니까 그만 죽어야죠. 뭐 올 때 오더라도 이런 마필들은 버리고 갈 땐 과감하게 버리고 가야 됩니다. 나머지 마필이 없어요. 2번 세명 라이트가 있네요. 좀 그 9월 26일 날 주행 심사를 하고 일정이 좀 그렇게 짧지는 않은데 조교 기간이 짧아요. 단주 조교를 했어요. 단주 조교를 했는데 뭐랄까요? 조교 강도를 안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말이 경쾌해요. 단지 제가 피코 센트럴이라는 혈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과감하게 좀 어필을 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피코 센트럴 같은 경우는 모래를 맞으면은 열이면 7, 8이 다 그 어떤 적응을 못 해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기려면 선행밖에 없는데 주행심사 모습을 보면은 좀 순발력이 상당히 좀 떨어져요. 중왕시대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고 그 외곽으로 돈다. 이런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세명 라이트도 어떤 경주력을 보일지는 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갈색바람 정도인데 네, 역시 뭐 용왕시대와 갈색바람 두 마필이 가장 저배당으로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위험한 배팅은 하지 말자. 모험 이런 경주에서는 저배당인데 모험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5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가 출전해 있는 6경주입니다. 거리 1100m, 국내선 5군 안말경주입니다. 자, 2번 발원지, 4번 번개파워, 우산봉, 천하민. 일단 뭐 4마필 정도로 일단 얼추 꺼내낼 수 있죠. 좀 인기권으로 좀 끄집어낼 수는 있는데, 자, 2번 발원지가 선행을 가고 외곽에 이제 천하민, 번개파워, 골드바 이렇게 좀 따라가겠죠. 3번, 4번, 7번. 근데 이 경주가 여러분들 1100m예요. 1100m라는 것에 조금 포인트를 두고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번개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웬만하면은 그냥 2마필만 있으면 센 마필만 있으면 빼드리는 마필이에요. 아무리 서수은 기수가 기승을 했다 치더라도 이 마필 자체는 체구가 작고요. 호크잉의 혈통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딱 하나만 2마리만 있으면은 이런 경주에서는 완전히 꺾고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일단 2번마 발원지가 안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안효리 기수가 여기서 선행을 나서려고 하겠죠. 지난번에 수베니어라는 아주 발빠른 마필을 만났기 때문에 따라갔지만
오늘은 선행을 좀 시도할 겁니다. 별로 없죠. 4번, 1번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이기 때문에 일단 선행 시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번개 파워를 죽이고 시작을 하는데 천하민입니다. 문세영 기수인데 얘도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이길 때 로열 파워 이런 마필을 이길 때 제가 뭐 인기 1위권이었었지만 여기서는 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지난번 승군해가지고 졸전이에요. 졸전. 얘는 이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근데 딱 지금 1000m에서 매번 바닥에서 오르는 마필이 이 우산봉이죠. 51kg의 부담 중량입니다. 이 마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타야 돼요. 근데 오늘은 잘 탈 수밖에 없어요. 8마리밖에 출전 안 해요. 국내산 5군인데 이번 주에 출전하는 말 중에서 5군이 자원이 제일 부족했어요. 그래서 8마리가 출전하고 있고, 또 거기다 암말 경주이기 때문에 두수가 더 적어요. 딱 어울리는 말이죠. 5번 이 우산봉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누구죠? 김혜선 기순가가 막 처음에 초반에 무리해서 경주를 펼쳤다가 나중에 이제 장추열 기수도 그랬고, 근데 이상하게도 박주원 기수하고 잘 어울렸어요. 뒤에서 깡바닥에서 날라오면서 추입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필들은 힘을 안배해줬다가 라스트에서 한 발 쓰는 그거밖에 없어요. 초반에 무리만 하면 얘는 죽어요. 근데 이 경주 자체가 발원지라든가 번개 파워라든가 13초 후반대의 순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주는 전체적으로 빠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힘만 안배를 해주면 이 경주에선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인기 2위권, 3위권 정도 되겠죠. 그렇죠? 발원지, 번개파워, 뭐 우산봉, 그다음에 이제 골드바 이런 순서로 가는데, 한 방으로 갈 수 있느냐 없냐, 뭐 거기다 뭐 쌍승시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리트는 없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산봉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송치철 기수가 뭐 어느 정도 이제 캐리어가 쌓였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만큼 작전 지시를 받겠죠. 그대로만 타준다면 이 경주에서는 우승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5번 우산봉의 컨디션 체크하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1200m 국내산 4군 암말. 제가 지금 좀 바빠요. 그래서 계속 좀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 자 2번 수베니어입니다. 수베니어인데 이 마필은 제가 데뷔 전부터 주행심사부터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또 설명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지난번에 1100m, 그 전에 1300 공백기를 갖고 나오면서 두 번 다 선행으로 이긴 마필이에요. 이 경주에서 뭐 선행 나서면 1200m인데 뭐 상대가 조금 강해졌다 하더라도 뭐 이 경주는 와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거기다가 뭐 신영철 기수로 지금 안정이 바뀌어 있고, 뭐랄까요, 좀 말이 공백기를 갖고 나면서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이제 좀 흠이라면 두 번 다 이제 선행으로 이겼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선행을 실패했을 때는 근데 뭐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미라클 정상이라든가 뭐 골드3, 그다음에 스노우킨, 댄싱 리치 요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순발력이에요. 거기다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고 공략을 하겠습니다. 자, 9번마 SW입니다. 이 경주면 여러분들 다른 말필은 다 아시죠? 스노우킨, 댄싱 리치 선행 가야 되고, 스노우킨 문세영 기수고. 자, ACW입니다. ACW이 지금 계속 시간이 좀 많으면 다른 얘기를 좀 하고 갈 것 같은데, 일단 잠깐만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ACW 같은 경우 허재영 조교사 39조에서 관리하죠. 근데 좀 그 마방이 일정도 많고 조교도 세요. 강도가 세요. 양도 많고 일정도 길고 강도도 세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신생 마방이다 보니까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조급한 감이 없잖아 있나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빨리 성적을 끌어올려야 마주들한테 어떤 부각이 되고 자기 존재를 알리면서 그만큼 그 말의 수급이 원활해질 텐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허재영 조교사가 조금 그 바쁘게 가지 않느냐, 좀 조급하게 가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체구라든가 에이스 플로이시라든가 에이스 더블이라든가 지금 이런 마필들은 전부 다 잘생겼거든요. 제가 체구 같은 경우는 리비의 혈통이고 그러니까 계속 눈여겨보는데 조교 후에 그러니까 조교하고 나서 실전을 뛰고 나면 그 다음번에 나올 때 보면 말이 좀 많이 우리 표현으로 조금 망가졌다 그럴까요? 직전의 어떤 걸음과 이번 주의 걸음이 좀 달라져요, 말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어린 마필에게 그 여파가 자꾸 쌓인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어떤 때 보면 주기도 짧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말에게 충분히 좀 휴식을 하고 컨디션을 좀 챙겨갖고 그다음에 잘 먹여서 훈련을 그렇게 했으면 물론 잘 그렇게 하겠지만은 좀 그런 시기가 조금씩 짧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에게 좀 그런 부상의 여파가 컨디션이나 부상의 여파가 좀 빨리 오지 않느냐.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에이스더블이 조금 더 살아났어요. 뭐 지금 아마 찬바람이 불면서 시울로 접어들면서 말이 조금 살아난 것 같은데 일단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마필이에요. 제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이스 더블이라든가 에이스 플로이시라든가 체고 이런 마필들은 언제든지 컨디션 회복하면 자기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더블을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댄싱 리치나 스노우 우킨이 이 경주에서 수베니어 때문에 경주 전개가 껄끄러워요. 편하게 전개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전개가 좋은 마필은 에이스 더블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까지 상승을 했다면 호전세를 보인다면 이런 경주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이스 더블의 컨디션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마치겠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300m고요. 이 경주도 뭐 마찬가지죠. 강토리가 지금 인기 1인데 그렇네요. 강토리하고 가이스타트가 인기 1인데 저 역시 또 객관적인 전력에서 보면 강토리하고 가이스타트예요. 근데 이 강토리도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왼쪽 뒤가 많이 좀 고질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필이 안으로 많이 기댔었어요. 뭐 기대면서도 뛰었지 않습니까? 이 7월 27일 날 그 인기 1위를 차지했을 때 그날 이 마필이 안으로 많이 좀 더 심하게 기댔어요. 심하게 기댔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그런 걸 잡아가지고 조교를 했고 실전에서 어떤 영향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는데 얘는 그게 고질이에요. 고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늘어나면 조금씩 그 불안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이스타트인데 가이스타트는 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8월 30일 날은 컨디션이 아니다. 지난 9월 20일 날은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번에는 컨디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1번 가이스타트도 지금까지 보여준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분명히 한 수 위에요. 근데 이 강토리는 1000m나 1200밖에 안 뛰어봤지만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아까 얘기했던 단점이 흠이라면 왼쪽 뒤가 조금 절고 있는 파행기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경주에서는 다른 마필 터지면 못 맞힌다라는 얘기죠. 터지면 잡아낼 수 있는 마필이 없어요. 자, 이 미라클 축제는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싹 이 마필을 최근에 뛴 동영상을 싹 돌려봤더니 결국은 모래예요, 모래. 지난 8월 30일 날 입상했을 때 보면 외곽 게이트를 신청해요. 외곽 게이트를 신청하고 외곽으로 돌아 나가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졸전이에요. 효리가 탔다고요. 안하에서 효리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마필에 어떤 그 단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모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2번 게이트예요. 얘가 여기서 선행은 못 가죠. 일단 강토리 빠르진 않네요. 일단 강토리나 뭐 시종이려 이 정도면 그렇게 빠르진 않는데, 그냥 꼭 선행을 가야 됩니다. 꼭 선행을 갈 정도의 컨디션이라면 미라클 축제를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강토리한테 맡겨 두려고 했던 건데 안쪽 게이트라 조금 걸리네요. 예, 안쪽 게이트에서 조금 무리해서 나가더라도 선행만 나서면 오히려 재밌을 것 같네요. 가이스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다른 때 어떤 그런 스피드를 못 내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마필도 이제 그 바짝 붙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바짝 붙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2번 미라클 축제나 강토리가 선행을 나서면 바로 뒤에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강토리가 지금 1300을 경험을 못했고 미라클 축제는 입상은 했지만 선으로 입상을 했다는 것을, 아니 선입으로 입상, 외곽으로 감어서 입상을 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가이스타트도 무시할 수 없네요. 어차피 이렇게 세마필이에요.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인데, 뭐 비카스톤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꾸준히 잘 뛰어야 되는데 지난번 한 번 잘 뛴 것 갖고는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근데 얘는 지금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너무 지난번에 오마신 졌어요. 가이스타트한테 너무 많이 졌고요. 에이스 플롯, 아까 이제 그 전경주에 7경주에 그 뭐죠? 에이스 임팩트하고 같이 허재영 조사하고 관리하는 마필인데 500kg가 넘어가는 체형을 갖고 있는데 상당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엑스플로이스의 혈통이라는 것만 빼놓으면은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뭐 좀 훈련 양이라든가 훈련 강도라든가 이런 게 좀 세다 보니까 말이 조금 아직까지 그런 여파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장산흑풍도 뛰는 거 좀 8번이죠. 요거 좀 뛰는 것도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는데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경주는 미라클 축제가 키를 쥐고 있어요.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에 따라서 입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라클 축제 컨디션 체크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별정 C형 경주. 자, 홀리데이 드림이 승군전이고요. 그 다음에 빛의 여왕, 박우른 기수가 조교한 걸로 수요일까지는 박우른 기수가 조교했는데, 예, 그래서 목요일날도 박우른 기수가 조교했는데 50kg짜리네요. 50kg 별정 C형 50kg. 그래서 못하는 모양이죠. 자, 켄터키 삭스입니다. 켄터키 삭스는 지금 이 3번을 다 1000m만 뛰었어요. 저 같으면은 제가 조교사라면 이렇게 경험을 안 시키죠. 1000m밖에 없어서 그랬지는 않을 것 같고, 1200이나 뭐 1300 이런 경주에 있었으면 질 때 지더라도 이마필이 어떤 그 앞으로의 좀 기대치를 높이려면 다 이기고, 그러니까 이기는 건 좋은데 좀 경험을 좀 해둬야죠. 승군을 했기 때문에 이 경주에서 역시 얘도 이기려면 좀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선입보다는 선행을 좀 나서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쪽에 홀리드림이 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좀 나빠요. 홀리드림이 안쪽에 있고 켄터키 삭스가 밖에 있는데, 일단 켄터키 삭스가 조금 앞에 있기 때문에 뭐 선행을 나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선행을 나서는 과정이 쉽게 가느냐 어렵게 가느냐,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거기다 앞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켄터키 삭스가 늘어난 거리를 얼만큼 좀 소화를 할 것인가를 좀 봐두는 게 좋겠고요.
빛의 여왕도 뭐 50kg의 부담량 빼놓고는 얘는 사실 봐줄 게 없어요. 뭐 지난번에 임기현 기수가 이겼을 때, 뭐 조한별 기수가 4차 왔을 때, 최근에 뭐 달라진 건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컨디션이 월등히 뭐 눈에 띄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곽으로 좀 감아야 되는 상황이고, 조금 조건은 불리해졌어요. 7번 개떨이님이 최근에 뛰기 시작하니까 또 문세영 기수로 바꿨고요. 어차피 여기도 인기권의 경주예요. 인기권의 경주이기 때문에 켄터키 삭스가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에 따라서 입상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 뭐 홀리드림의 어떤 잠재력이 가장 좀 저는 더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이 두 마필 중에서는 켄터키 삭스 같은 경우는 약간 뻣뻣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홀리데이 드림은 상당히 유연해요. 그래서 뭐 등치도 좋고요. 조금 홀리데이 드림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뭐 켄터키 삭스, 빛의 여왕, 겟더리듬 이런 쪽에서 좀 후착을 좀 골라야 되는데, 부마하트요? 부마하트는 벌써 2번이나 저희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죽을랍니다. 뭐 좀 더 좋아지기 전에는 제가 좋아질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홀리데이림을 축으로 해서 후차권인데 역시 인기권이네요. 뭘 봐줄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 국내산 3군. 가장 뭐랄까요, 부진마들만 잔뜩 출전했어요. 심신지려. 뭐 이마필은 뭐 제가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빼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버하트입니다. 지금 1200에서 이기고 1400인데 너무 조교 양이 좀 부족해요. 부족하다 보니까 얘가 강도를 높이면 자꾸 안으로 기대요. 그런 거는 없었던 마필이에요. 조금 뻣뻣해서 그랬던 마필인데, 뻣뻣함에다가 안으로 기대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엔 실버 하트는 자르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징 페스트인데 얘는 말씀드렸죠. 선행을 못 가면 그 자리에서 아웃이에요. 근데 선행을 지금 4번 일기당천이라든가 뭐 심신지려, 얘네들이 더 빨라요. 라이징 페스트보다. 라이징 페스트는 지금 이 경주에서 경주 전개가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라이징 페스트 자르고요. 네트워크입니다. 이 뒤가 흔들리는데도 보니까 지난번에도 잘 뛰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는 뭐 깔고 가는데 오늘 제가 여기서 소개시켜 드릴 마필은 1번 블루레이입니다. 블루레이.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수요일까지 이마필이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지금 보려고, 금요일 아침이죠. 제가 어제는 안 봤다 그랬으니까 금요일 아침에 조교 좀 마필 컨디션 좀 보려고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9월 16일 날 자전지 파행. 약간 흔들리는 끼는 있는데 예전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48점. 얘도 보면 덩치도 좋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 파행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여태까지 못 뛰었던 마필인데, 지금 얘가 뛴 걸 보면 기복이 참 심해요. 그게 어떨 때 보면은 데미지가 심할 때는, 그러니까 훈련의 여파가 심할 때는 실전에 가서 아주 꼴찌를 와요. 근데 조금 조교가 좋으면 순위권에 올라서고요. 근데 오늘 얘를 고르는 이유는 너무 좋아요. 1번 게이트고, 그 다음에 선두권에 따라갈 수 있어요. 뭐 여기 4번이나 4번 빼놓고 사실 뭐 심신지려 이런 마필들이 1400m이기 때문에 도망을 안 간다라는 거죠.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경주가 그 다음에 1400m고 직선이 긴 거리이기 때문에 블루레이에게 딱 좋은 그런 전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블루레이를 좀 눈여겨보는데, 일단은 뭐 컨디션이 좀 체크가 되고, 거기다 유미라 기수고 믿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은데 일단 뭐 모든 조건, 다른 조건, 그러니까 컨디션이나 전개나 이런 조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한번 배당을, 나머지 마필이 전부 다 안 좋아요. 최고로도 그렇고 일기당천 안 좋고 예당 그렇고 강자인 올드미, 올드에이 뭐 지난번에 간신히 왔죠. 뭐 실버화이트 아까 말한 라이징 페스트, 대싱 디바도 아직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조교 강도를 높이질 못했어요 전혀. 그래서 블루레이를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하고 10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800m 국내산 1군이죠. 어우, 서울 정상이 올라왔네요. 자, 불꽃대왕입니다. 10주 만에 나오는데 조금 일정이 좀 짧아요. 일정이 짧고 그다음에 짧아서 좀 컨디션 체크. 이거 이마필은 체중 체크만 하시면 돼요. 체중 체크만 하시면 되고 명수제 통제사 안 되고 맥켄지브 시타델 그다음에 글로벌 퓨전. 이 글로벌 퓨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겠는데 거의 다 예상을 안 했네요. 이제 너무 제가 아주 극찬을 했던 마필인데 요즘에 와서는 주행 악벽까지 생겼어요. 막 때려도 안 가요. 안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조교를 제대로 못했어요. 거의 스포를 못했죠. 금성이 그렇고 빅토리, 남해 대왕입니다. 이 마필이 뭐 항상 그렇게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데 너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제가 매번 추천을 잘 안 드리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나중에 어떻게든 끼워놓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미래영웅입니다. 미래영웅인데 얘는 여태까지 10전을 뛰면서 다 들어왔네요. 8번 1등 오고 2번 복승률 100%네요. 100%. 근데 지금 여태까지 얘가 뛴 거리를 보면은 140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왜 1400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다음번에 뭐 코나 4개만 돌면 가차없이 자르자고 했던 마필입니다. 가차없이 이제 잘라야죠. 500kg짜리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얘는 몸이 뻣뻣하기 때문에 코나 4개를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고른 마필이 자 6번 힐톱입니다. 힐톱. 힐톱인데 좀 체구가 작죠. 체구가 작은데 이 힐톱이라는 마필이 최근에 컨디션이 좀 다운돼 가지고 조교를 못했어요. 역시 서울경마 3페이지를 보시면은 뭔가 달라진 게 보일 겁니다. 그쵸. 박오름 기수가 좀 너무 많이 놔줬네요. 보니까 4번이나 놔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못 본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안 나왔어요. 충분히 쉬었죠. 토요일날 나오는 말인데 출전하는 마필인데 금요일날 하루 정도 쉬면 충분히 좀 회복할 수 있어요. 아직 4살짜리고 그러니까 얘는 박오름 기수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교가 좀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 체중 체크만 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박오름 기수가 많이 입상을 했는데 저도 적중을 많이 시켰고 이 박오름 기수가 아주 야무지게 말을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기도 다 신경을 쓸 겁니다. 체중이나 이런 것들. 거리가 딱 1800m고 53kg고 얘한테는 뭐 더없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뭐 더 길면 조금 짧고요. 보폭이 짧기 때문에. 그다음에 후차권에서는 매직 나이트인데 불꽃대왕이 만약에 현장에서 체중이 불거나 컨디션이 아니면 자르고 그 다음에 남해 대왕 가져가고 이 정도면 되죠. 두 방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미래영웅 자르고 서울 정상은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써드리죠. 착지할 때 많이 흔들려요. 상당히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아직 장추열 기수가 그런 얘기를 뭐 다른 예상가들이 하는데 부산에서 자꾸 입상을 해요. 근데 서울에 오면은 자기 집 말 갖고는 서둘러 타고 남의 집 말 갖고는 좀 차분하게 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 배대선 조교사의 조교 패턴이 그러기 때문에 금마방 말은 그렇게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른 마방들 마이데이들인가 이런 거 타는 거 보면 정말 잘 타는 말입니다. 기술은 좋은 기술인데 기수인데 좀 아마 조교사의 그 성향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울 정상이 저도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착지할 때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 다른 상대들이 지금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얘까지 가야 될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힐톱을 축으로 해서 남해대항, 매직라이트, 불꽃대항만 체크를 하면 되겠다. 11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오늘 마지막 경주입니다. 거리는 1900m고요. 자, 이 하트로이입니다. 하트로이가 지금 9월 13일 날 뛰고 9월 20일 날 또 요배통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근데 이 이쿠야스 기수가 제가 이렇게 일단 뭐 스포로는 다 처리는 했습니다만은 이쿠야스 기수가 이마필에 그 지난번에 조교가 너무 셌었어요. 조교가 너무 셌기 때문에 이쿠야스 기수가 이번에는 조교를 좀 약하게 했어요. 제가 뭐 수신장 구보나 이렇게 좀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스포로 이제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좀 빨리 가는 편이었었는데 지난번에는 막 때리고 몰고 갔죠.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픈 말을 갖다가 자꾸 때리고 몰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그 실전에서 그렇게 무리를 하면 죄송합니다. 훈련에서 무리를 하면 실전으로 그게 이어져요. 그래서 이쿠야스 기수가 만약에 이걸 끌고 들어온다면 이 마필을 갖고 입상을 한다면 정말 이쿠야스 기수는 이 마필의 어떤 습성이라든가 컨디션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하트로를 갖고 저는 공략을 권해드릴 건데 이 마필은 뭐 데뷔전 때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극찬을 했던 마필이지 않습니까? 아주 칭찬 무척 많이 했던 마필이고 데뷔전 때부터 입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준 마필입니다. 조금 강도를 낮췄기 때문에 현장 컨디션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1번 누리나래입니다.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수요일날 조교를 보니까 좀 강하게 놔주다가 제어를 너무 조금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라스트에서 조금 세우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은 뭐 괜찮습니다. 컨디션은 뭐 지금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이마필이 전에 뭐죠? 단거리 1400m까지는 사실 그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얘한테는 잘 안 맞아요. 오히려 긴 거리가 낫습니다. 500km의 큰 체구고 이제 3살짜리이기 때문에 거의 뭐 이제 완벽하게 좀 올라섰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뭐 승부시나 말 아니고 바다질주인데 바다질주도 지금 일정이 좀 짧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늘도 한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단주 조교예요. 지금 3주 만에 나오면서 단주 조교인데 뭐 괜찮습니다. 괜찮긴 한데 얘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행 불량 거부하려는 주춤주춤 되는 거예요. 매를 대면은 조금 주춤주춤 돼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완승불패입니다. 얘야말로 지난번에 그냥 한 번 잘 뛴 거기 때문에 일단 뭐 자르고 시작하고 딱 걸리는 게 윌리사예요. 뭐 윌리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렸죠. 체구가 작고 주폭이 한 개인데 이런 마필들은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느릴 때 경주가 상당히 느릴 때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경주가 느려요. 원갤러포나 클로스바가 선행 갈 정도이기 때문에 경주가 얘네들이 선행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행마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윌리사가 딱 올라오기 딱 좋은데 이 공백기를 갖고 나서 얼마큼 회복했느냐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그 복귀할 때는 아주 졸전을 펼쳤습니다. 근데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얘의 컨디션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라운볼드 같은 거 뭐 맨날 그만큼이고요. 자, 그래서 이 경주는 마지막 경주는 하트로이를 축으로 해서 11번 누리나래 그 다음에 이 웰리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주 중에서 마지막 경주가 아까 뭔 경주죠? 10경주인가요? 예, 10경주 12경주 웰리사와 블루보죠. 말리름도 기억합니다. 예, 블루레이요. 윌리사와 블루레이 두 마필만 좀 고배당으로 좀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주는 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얼만큼 좀 폭을 좁혀서 공략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 12경주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월 18일, 10월 셋째 주 10월 18일 토요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조금 급하게 갔죠.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일단 뭐 일요일 거는 조금 쉬었다가 차분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자는 인사를 안 드리고 일요일째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환이었습니다.